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됐던 여권 수뇌부의 갈등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만남으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가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언제든지 재현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공천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품백 몰카 공작 정치와 관련된 입장 발표 이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장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사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사실 정치권 입문 단계에서부터 화려하게 등장했죠. 온갖 스포트라이트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가 좀처럼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 또 이렇다 할 차기 주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꺾을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던 그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각광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한동훈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늘상 따라다니는 꼬리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 그리고 정치 초보다. 이 두 가지 점이 늘상 꼬리표로 따라다녔습니다. 이번 파문을 거치면서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그 두 가지 꼬리표를 떼어내고 정치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상하관계인 것은 거야 부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또 존중과 신뢰의 마음에 변화가 없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 말도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이기도 한 아바타 이미지.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런 이미지는 이번 파문을 거치면서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도 지금까지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상당 부분 수평적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은 순전히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역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대통령실 눈치만 보던 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이번 사태 파문이 일어나면서 이용 의원, 윤 대통령의 메신저로 통하죠. 의원총회장의 이용 의원이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꺼내면 의원들이 긴장한다는 늘상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이용 의원입니다. 그 이용 의원이 이번 사태 파문 초반에 기자회견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그 취소를 했던 것은 물론 이제 사태를 더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전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됐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것을 몰아내는 그런 연판장을 돌렸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당내에서 그렇게 호응이 없었습니다. 호응이 없었고 또 당 바깥으로 볼 때도 민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 의원도 더 이상 기자회견을 강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확실해진 것은 그동안 막연하게 거론되어 온 정권의 2인자 이미지가 이번 일로 더욱더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 그런 구도로 어느 정도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이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여권 내 권력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물론 두 사람만 있으면 영원히 인간적인 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야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이기도 한 아바타 이미지.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런 이미지는 이번 파문을 거치면서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도 지금까지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상당 부분 수평적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은 순전히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역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대통령실 눈치만 보던 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이번 사태 파문이 일어나면서 이용 의원, 윤 대통령의 메신저로 통하죠. 의원총회장의 이용 의원이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꺼내면 의원들이 긴장한다는 늘상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이용 의원입니다. 그 이용 의원이 이번 사태 파문 초반에 기자회견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그 취소를 했던 것은 물론 이제 사태를 더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전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됐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것을 몰아내는 그런 연판장을 돌렸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당내에서 그렇게 호응이 없었습니다. 호응이 없었고 또 당 바깥으로 볼 때도 민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이용 의원도 더 이상 기자회견을 강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확실해진 것은 그동안 막연하게 거론되어 온 정권의 2인자 이미지가 이번 일로 더욱더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 그런 구도로 어느 정도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이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여권 내 권력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물론 두 사람만 있으면 영원히 인간적인 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한동훈의 홀로서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또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볼 때 1인자와 2인자의 밀당은 늘상 있어 왔던 것이고 또 당연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고 김영삼 이회창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마찬가지였죠. 다만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는 일종의 약속 대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이회창의 경우는 다르죠. 이회창 전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겠다면서 너무 빨리 칼을 빼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칼을 빼들었고 김영삼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또 이회창 개인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대통령 도전에 실패했던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김영삼, 이회창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 2인자로 자리매김됐는데 사실 너무 빨리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냥 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이미 현실로 다가왔는데 그리고 또 아마 이제 본격적인 공천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쯤이면 공천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줄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좀 심해지면 지금 당내에 친윤계가 있죠. 친윤석열계가 있는데 또 친한동훈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계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가 여권이 친윤계와 친한계로 분파가 되고 또 양쪽이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한 위원장은 그런 상황만큼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스템 공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공천을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저런 잡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에게 줄 섰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용산 대통령실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1번도 총선 승리, 2번도 총선 승리, 그리고 3번도 총선 승리입니다. 모든 것은 총선 승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봉합되기는 했지만 이번 여당 대표 사퇴 논란을 계기로 여권 수뇌부에서 구조적인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언급했던 재발 방지 노력 그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파문은 봉합됐고 앞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또 이런저런 결정이 내려지겠죠. 그런 개별 사항과는 별개로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당대표실 관계 설정 다시 세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묘하고도 또 민감한 부분이죠. 총선 승리라는 명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해 줄 것이냐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내에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독보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여당의 얼굴입니다.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 공간이 넓어져야 총선에서 그만큼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러다 자칫하면 대통령의 힘, 아직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의 힘이 빠질 수 있다.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당대표실,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의 1, 2인자가 소통을 한다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결코 대통령이 당대표의 후계는 역할을 해서 그 당대표의 정치적 성장을 도와준다.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논란도 소통 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서천에서도 봤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하고 어깨 한번 두드리고 포옹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서서 어차피 정권의 1인자와 2인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역할 분담을 다른 사람이 나서서 조정할 수는 없는 문제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권의 넘버1과 넘버2 두 사람이 좀 더 잦은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다른 잡음이 생길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